음, 네, 안녕하세요. 홀몸입니다.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, 확실히 연휴 끝나고 나서, 음, 연휴 그 뒤끝이 있나 봐요. 그래가지고, 연휴 기간 때는 좀 영업이 잘 됐는데, 어제 오늘은 영 신통치가 안 와가지고, 조금, 1시 조금 넘었는데, 그냥 오늘 영업을 좀 일찍 끝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, 그래서 오늘 그냥 4월달 매출은 어땠는지, 3월달보다 나았는지 아니면 조금 못했는지 한번 그것도 좀 4월 매출도 좀 한번 확인 좀 해보고, 그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집에 들어가기 전에. 뭐 그러기 전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괜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,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,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지고,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다는 거 해달란 거는 부모님 덕분에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어버이날 맞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또 항상 그 돌아가시기 전에, 저희 아버지도 16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, 항상 저 결혼하는 모습을 못 보고 가셔가지고 본인들의 인생의 숙제, 미완성이 항상 저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걱정 많이 하셨는데, 지금 조금 뭐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이제 좀 다시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인데,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, 또 그러네요. 또 못했던 것들만 생각나고, 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4월 달은 또 26일 만건을 했고, 매출은 총 721만 원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4월 매출은 721만 원이 나왔어요. 3월보다는 조금 덜 했는데, 그 이유는 뭐 날씨적인 요인, 어떤 요인 때문에 제가 일을 조금 덜 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3월보다 조금 했고,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제가 10시간 반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근 26일 계산을 해보니까 총 273시간이 나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700, 710, 721만 원, 721만 원을 잠깐만, 이게 아니다. 721만 원을 나누기 제가 보니까 273시간 했더라고요. 하루에 10시간 반씩 26일 했으니까. 그러면 어, 1시간 시급이, 계산이 왜 이렇게 바보 같냐. 그렇구나. 다 이렇게 바꿔야 되구나. 네, 721만 원에서 제가 산학금으로 430만 원을 빼니까 추가 수입이 291만 원이 됐어요. 거기에다가 90만 원 회사 월급 더하고, 그 다음에 10만 원 시 보조금 더하고, 그 다음에 뭐 부가세 환급 40만 원 정도 더하면 90, 왜 이렇게 오늘 계산이 안 돼? 바보야? 더하기 이번 달 수입은 한 430 정도 나왔네요. 그래서 430을 제가 일한 273시간으로 나눠보니까, 평균 시급이 15,787원 정도 나왔어요. 뭐, 다 떼고, 이것저것 다 떼고 15,787원 나와서 한 430 정도 이번 달도 수입이 나왔으니까,
저번 달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게 나쁘지 않은 수입이 수입이 생겼네요. 그러니까 어쨌든 7월 4월에 성적은 이렇습니다. 뭐 5월달은 또 모르겠어요. 5월달은 어떻게 될지는. 근데 저번 연휴까진 좋았고 지금은 조금 약간 슬로우한데 또 주말 좀 한번 보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택시를 타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뒤에 타시는 승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꼭 제 이 인생을 따로 또 준비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고민거리가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근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을 할까 아니면 뭐 좀 퇴직금이 있는 걸 좀 받아가지고 그 개인 장사라도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제 경험을 저한테 좀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. 뭐 택시 상황은 어떻냐, 뭐 어떻냐, 자영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택시를 법인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지 그게 고민스럽다 상당히 많으세요. 근데 제가 제 경험을 한 거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자영업보다는 그래도 그냥 법인 택시를 하시든 개인 택시를 하시든 택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뭐 혹시 뭐 정말 자영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다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제가 만약에 뭐 레시피를 음식이면 음식, 뭐 커피면 커피, 근데 음식점이면 내가 진짜 그 분야에 뭐 업종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슨 뭐 아구찜이든 뭐 김치찌개든 그거에 대한 나만의 레시피나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미적 감각이 그 맛에 대한 좀 그런 견해가 뛰어나신 분들이면 괜찮아요. 커피도 마찬가지예요. 뭐 로스팅을 한다거나 내가 직접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이쁘게 꾸민다거나 디저트를 내가 이쁘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재주가 각자만의 그 재주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있는 목돈을 가지고 그냥 안 그러면 좀 말이 꼬였는데 안 그러면 제 자본이 많아가지고 뭐 샤브 올데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막 그 엄청 크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으면 뭐 그건 괜찮은데 진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한된 예산에 좀 이렇게 뭐 어느 상가 한 칸이나 아니면 뭐 3, 40평대를 이렇게 얻어서 하시겠죠?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말만 믿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딱 이제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면 두 번 제가 이렇게 시설 투자하는 걸 해서 그 자영업을 해봤거든요. 한 번은 이제 2009년도에 영어하고 중국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학원을 다 꾸미고 했겠죠. 근데 거기에 돈 썼겠죠.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뭐 조금씩 이제 잘 갖춰가는 시기였어요. 이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이었죠. 근데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이 이제 파토가 난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만 좀 순수했나 봐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또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깨지고 나니까 학원 가기도 싫고 뭘 하기도 싫고 그때까지만 좀 어리고 좀 사랑이 전부였었나 봐요. 그러니까 막 그 현장에만 가면 막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 하니까 2년 만에 접었단 말이에요. 시설을 다 투자해 놨잖아요. 그래서 그때 16년 전에 한 1억 넘게 좀 까먹어 봤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뭐 일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또 좀 일하다가 뭐 이것저것 돈도 좀 모으고 그렇게 했다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께서 좀 주신 돈이랑 제가 있던 돈이랑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. 돈을 좀 그게 뭐 40평 정도 실평수가 40평이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 부가세 별도 그다음에 카페 뭐 이렇게 꾸미고 뭐 하는데 2억이 좀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
근데 카페를 차리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뭐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뭐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것만 잘 버텨나가면 되겠지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거기가 법조타운이 새로 그 다 지어져 갖고 뭐 서울 이제 지방법원이랑 검찰청이랑 막 변호사들이랑 다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. 아시잖아요. 근데 저희가 또 영업 제한 같은 걸 많이 받았고,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그 오픈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조금 보조금을 줘도 기준이 매출 기준이 2018년도라서 저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2018년에 그 매출 기준이 없으니까.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을 버팁니다. 3년을 버티다가 제가 카페를 시작할 때 현금으로 한 7억 정도가 있었거든요. 근데 3년 딱 지날 때쯤 되니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물론 뭐 다, 그리고 이제 좀 뭐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좀 주식을 조금 해보기도 하다가 섣부르게 하다가 조금 더 손해 본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3년 안에 또 이렇게 수중에 있었던 한 7억이라는 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.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그걸 만회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막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일들도 안 해봤는데 그게 이제 딱 어떻게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금융기관에 빚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폐업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빚이 없었으니까. 예. 그리고 또 뭐 저는 또 운이 없었나.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하면서 그 또 약간 보조금으로 준 거였거든요. 손실보상금 500만 원. 저는 또 2019년도 뭐 오픈하고 해서 기준이 안 된다고 또 뱉어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약간 그것도 좀 갚아나가고 있어요.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저도 그렇게 크게 카페에 대해서 막 제가 막 기술이 있거나 뭐나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말을 믿고 그냥 뭐 되겠지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하실 때 경하실 때 정말로 들어가기는 쉬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쉽지도 않고 장사가 안 됐을 때 막 내가 시설 투자하는 걸 또 다 부시고 다 원상복구 해주고 나와야 되잖아요.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고 막 그런데 내가 그 비싸게 줬던 것들을 다 헐값에 넘기면서 또 다 내 돈 들여가지고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고 진짜 그 장사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들어가는 건 쉬운데 안 됐을 경우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사는 잘 되면 또 잘 될 대로 걱정, 안 되면 안 돼서 걱정. 그러니까 잘 되면 또 항상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됐다가 또 어느 특정일만 바쁘면 또 사람 구해서 그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.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택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법인 택시를 하고 있지만 430만 원 중에 월급도 주고 뭐 가스비 다 주고 뭐 차에 관련된 비용 다 포함되고 다 쥐어주니까 그냥 보증금 없이 한 달에 내가 100 몇십만 원만 회사에다가 주고 차 하나 그냥 렌트 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껏 영업해가지고 그냥 수입 벌어가는 약간 그런 구조라 생각하면 저는 좀 그게 편하더라고요. 음, 그래서 그냥 좀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릴 방법은 없는데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말 이 자영업을 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스러울 때는 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또 실수를 크게 하시는 것 중에 난각병이 있어요. 그 정치에서만 난각병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들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여. 그런데도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면 나는 될 것 같거든요. 손님이 그냥 막 들어와서 그냥 장사가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사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쪽 업종에 가셔서 단 몇 개월이라도 알바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경험을 쌓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냥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택시를 선택하고 싶어요.
뭐 돈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렇게 막 말들이 많긴 한데,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도 실제로 입증을 해드리면, 뭐 이 정도만 벌어도 그냥 리스크 없이 거의 그냥 그렇게 큰, 내가 전 재산을 다 잃을 리스크는 없는 거잖아요. 자영업은 시설 투자 해놓는 거는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, 대출을 또 받아서 하시면 또 빚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하시는 건데, 이 택시라는 거는 그냥 어쨌든 내가 안 맞고 못해도 전 재산을 다 잃을 리스크는 없어요. 뭐 내가 진짜 뭐 크게 잘못해가지고 뭐 사고를 내고 인명사고를 막 내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또 운전하면 크게 사고 낼 것들이 그렇게 뭐 폐가망신하거나 아니면 다 말아먹을 그런 걱정거리는 없으니까,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뭐 자영업 쪽에서 이렇게 정말 두 가지를 아직까지 고민도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, 자영업 쪽에서도 좀 알바도 조금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이 택시라는 것도 이렇게 알바를 조금 경험을 좀 해보시고, 몇 달이라도, 두세 달이라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그 어떤 게 맞는 건지 천천히 골라가셔도, 선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뭐 이건 뭐 순전히 뭐 제 경험담이고, 어, 제가 못해서 말아먹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100%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, 어쨌든 제가 자영업은 진짜 요즘 같은 대한민국 그 상황에서는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그 안 되고 고민거리, 걱정거리, 몸과 마음을 다 망치는 그런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, 경험 다시 한번 해 보시고, 둘 다 경험을 해 보시고,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힘든 시기를 조금 지금 겪고 있어 보니까, 잃는 건 순간인데 그 회복하는 게는 진짜 이렇게 단계를 길게 잡고 가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, 어쨌든 이렇게 그냥 한번 영상으로 주저리 한번 제 경험담을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.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정리하고, 말이 길어졌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고, 오늘은 좀 일찍 자고 오늘 못했던 거 조금 낮에 일찍 나와서 한 두세 시간 일찍 나와서 오늘 못했던 거는 보충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